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친구들과 어떻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질들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걸까? 이런 유전 현상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친구들한테 유전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물어봤더니 유전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앞에서 배웠던 생식세포 분열처럼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용어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도 똑같이 용어부터 먼저 정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법칙들이 좀 있거든요. 그 법칙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 그걸 우리는 유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단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형질이라는 게 선생님 뭐예요? 형태와 성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바로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우리는 형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양이 둥글다, 주름지다, 색깔이 황색이다, 녹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두 다 형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유전 현상 공부할 때 완두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완두로 공부하는 이유가 되게 뚜렷해요. 완두는 사람의 경우에는 키만 한번 생각해봐도 키가 크다 작다로 구분할 수만은 없죠. 그쵸? 뭐 너무 다양하잖아요, 키는. 그러니까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 걸 가지고는 공부하기 어려운데 완두 같은 경우에는 딱 정말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뚜렷해요. 그래서 완두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두의 형질,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 모양을 보면 완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매끄럽게 동그란 완두가 있고요. 쭈글쭈글하게 생긴 주름진 완두가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완두의 모양이라는 게 형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뚜렷하게 딱 두 개로 대비돼요. 이런 걸 우리는 대립형질이라고 이야기해요. 됐나요? 자, 즉 대립형질이라는 건 뚜렷하게 대비되는 형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어떤 완두가 모양이 둥글다 라고 얘기하는 거, 어떤 완두의 모양이 주름지다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지금 겉으로 뭔가 보이는 모양을 나타낸 거죠. 그런 걸 우리는 표현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표현형 기억해 주시면 되고 겉으로 같은 모양으로 드러나더라도요. 지금부터 공부해 보겠지만 같은 유전자의 구조를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립 유전자의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바로 유전자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정확히 몰라도 되지만 둥근 완두라고 한다면 한 쌍의 유전자로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알파벳 R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둥글다라는 라운드에서 따온 건데 둥근 모양은 라지알로 나타낼 거예요. 근데 한 쌍이니까 라지알의 경우에도 둥근 모양으로 나타나고 라지알 하나, 스몰알 하나를 가져도 둥근 모양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표현형은 둥글다라는 걸로 같지만 유전자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구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몰알의 경우에는 주름진 완두로 보여진다라는 거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라지알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도 있고 스몰알 똑같은 유전자형 혹은 스몰알 라지알 이렇게 다른 유전자형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똑같은 이 유전자형을 갖는 경우에는요,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구성을 가질 때는 그거를 잡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순종이 보다 좋은 거고 잡종이 나쁜 거고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뭔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그냥 그 특성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나요? 자, 그러면 이런 유전 현상을 잘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멘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멘델이 어떤 실험을 하기 전에 몇 가지의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가설을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생식세포 분열을 공부했기 때문에 가설을 읽어보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이 멘델이 이때 실험을 할 때는 유전자의 존재도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대단한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형태와 성질이라는 건 부모에게서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한 쌍의 유전 인자에 의해 결정된다? 선생님, 유전 인자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밝혀진 유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땐 유전자의 존재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 공부하고 나서 수정 공부할 때 정자와 난자에게 23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상동염 색체에서 하나는
아빠로부터, 하나는 엄마로부터 온 거예요. 즉 1번은 이 상동 염색체에서 하나의 염색체는 아빠로부터, 하나의 염색체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두 번째요. 생식세포 형성할 때 우리 생세포 분열 공부했으니까 상동 염색체가 1분열해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반으로 찢어져요. 그죠? 반으로 분리가 돼서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갔었죠. 즉 두 번째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쌍의 유전자는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나뉘어져서 들어간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해서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났었어요.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갔었죠. 그거를 멘델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 쌍의 유전인자가 서로 다르면, 자, 지금 상동염색체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완두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예를 들어 이 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염색체는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게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한 곳이 라지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이 순종이면 라지알이 될 거고 잡종이면 스몰알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즉, 한 쌍의 유전 인자가 다르면 라지알 스몰알의 경우에 둘 다 발현되는 것, 둘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보다 힘센 애가 있어서 힘센 애가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가설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실험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멘델이요, 순종의 완두 두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예요. 둥근 완두,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형으로 나타내면 그렇죠. 라지알이 될 거예요. 주름진 완두는 스몰알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한 쌍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라지알로부터 상동염색체가 분리돼서 얻을 수 있는 생식세포 안에는 라지알만 들어있는 생식세포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가지고 있는 게 라지알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순종의 주름진 완두도요, 생식세포 만들면 스몰알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수정이 일어나게 되면, 맞아요, 바로 라지알, 스몰알에 잡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실험했더니 둥근 완두만 모두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실험을? 지금 이 잡종 1대의 완두, 둥근 완두는 무조건 잡종이에요. 순종으로부터 교배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라지알도 있고 스몰알도 있는데 모두 다 둥근 모습만 나타났다는 건, 둘 중에 하나만 발현되는 거구나. 그 가설이 맞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죠. 됐나요? 자, 그래서 대립형질, 둥글다, 주름지다 이런 거 같이 순종의 교체를 교배했을 때 잡종 1태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힘이 센 거겠죠? 걔네들 우리는 우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나타나지 않는 형질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열성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이건 역시 우성, 열성, 우성이 좋은 거고 열성이 나쁜 거고 열등한 거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잡종 1대에서 나타나면 그냥 우성, 나타나지 않으면 열성이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열의 원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잡종 1대를 가지고 자가수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가수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교배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즉 유전자형이 같은 개체를 만나게 한다는 거죠. 그럼 라지알, 스몰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뭐뭐 있어요? 라지알이거나 스몰알이거나. 같은 거를 만나게 하니까 여기도 라지알이거나 스몰알이거나. 그럼 교배시켜보면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와요. 이번에는. 그죠? 그래서 잡종 2대에 어떤 경우의 수가 만나는가 봤더니 라지알이 만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 경우에 둥근 모양이 나올 거예요. 또 여기는요, 스몰알, 라지알이 만나네요. 둥근 모양이 될 거예요. 또요, 이쪽은 라지알, 스몰알이 만나게 되면 둥근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스몰알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주름진 완두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유전자형을 따져보면 라지알 대 라지알 스몰알 대 스몰알은 1대 2대 1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라지알이 스몰알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표현형은 3대 1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멘델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겉으로 보이기에 둥근 완두와 둥근 완두, 잡종 1대에서 둥근 완두 교배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던 주름진 완두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스몰알이 따로 움직여야만 스몰알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즉 스몰알이 따로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라지알 스몰알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네가 분리돼서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해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리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분리법칙 하면 3대1 너무나 잘 떠올리는데 이 3대1이 왜 분리법칙인가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런데 왜 3대1이 분리법칙인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인 거예요? 이 3대1, 1의 비율로 주름지 완두가 나올 수 있는 건 스몰알이 따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스몰알이 따로 움직인다는 건 라지알 스몰알에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이 대립 유전자가 분리돼서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는 수가 3대1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어 다른 생식세포로 각각 들어가는 현상, 우리는 그것을 분리법칙이다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열의 원리, 분리법칙 공부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복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정혜쌤이었습니다.